안, 안녕하세요. 저는 DQQQ 양자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학제학과 양자정보 전공 산하동아리 DQQQ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내부에서 몇몇 세미나를 내부로 진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엘프리타임이랑 포탈의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제 기초 세미나를 시작했고요. 오늘이 이제 외부에 공개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저는 현재 물리 트랙을 전공하고 있는 기초학부 4학년 박은지이고요. 사실 제 주 관심 분야는 초전도 큐비트긴 한데 오늘은 이온 트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자 컴퓨터 사실 여기 있는 사진은 초전도 양자 컴퓨터 사진이긴 한데요. 일단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중첩과 이제 얽힘 같은 양자 현상들을 이용하여서 양자 연산을 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화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쓰는 기본 이런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보다는 훨씬 크고 그다음에 훨씬 이런 상온에서 절대로 안 되고 훨씬 낮은 온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상온에서도 가능한 그런 플랫폼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오늘 소개드릴 이온 양자 컴퓨터도 저온에서 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럼 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중첩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시컬 컴퓨터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RSA 같은 것들을 이제 깰 수 있다라고 하죠. 양자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상용화가 되면 지금의 암호 체계가 깨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0, 1 이렇게 딱 두 가지의 상태로 계산을 하는 클래시컬 컴퓨터와 다르게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어, 기본 연산 단위인데요.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서 많이 듣는 비트는 0 또는 1이고 그걸 전기 신호를 통해서 나타내죠. 하지만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중첩 또는 얽힘을 통해서 병렬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중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태가 그 안정해져 있고 확률적으로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금 다른 예시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완전히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상자 안에 빨간 구슬이랑 파란 구슬을 넣어놓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가 뽑을 때까지는 저희가 빨간 걸 뽑을지 파란 걸 뽑을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사실 정확하게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중첩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모른다, 확인해 볼 때까지 모른다는 게 중첩이고 얽혀 있다라는 것은 두 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가 결정이 되면 다른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좀 다른 예시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도전적으로 가보자면 저희가 이제 상자에서 하나가 꽝이고 하나가 당첨인데 제가 종이를 하나를 들고 막 저기 멀리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고 난 다음에 딱 종이를 깠더니 당첨이네? 그러면은 상대방은 꽝인 거잖아요. 반대도 이제 제가 꽝이면 상대방도 당첨일 거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온 트랩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요. 이온 트랩은 말 그대로 이온을 트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을 트랩을 하려면 이온의 가장 큰 특징은 전하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전자기장을 통해서 진공 상태에
이제 위치할 수 있도록 트랩한다는 게 이제 가둬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둬서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제 이온 트랩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이 코헤런스 타임이 매우 길다는 건데요. 한국어로 하면은 결맞음 시간입니다. 코헤런스 타임이라는 거는 이 두 큐빗이 이제 하나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컴퓨터 계산을 할 때 0일 딱 하나만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0일이 무수히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그 연산 기본 단위인 큐비트들이 서로 연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안에 게이트가 작동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이 시간 안에 작동을 못하면 그 큐비트는 이제 그 더 이상 그 양자적인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어런스 타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10초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랑 1초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 결맞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온 트랩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거는 레이저랑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영상 상태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플랫폼인데요. 정확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마이크로파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못 나가도록 가둬두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제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마이크로파를 가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 물리 시간이나 일반 화학 시간에 이제 배우는 게 그 이만큼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있으면 그 레벨 차이만큼의 그 에너지를 가하면은 상대가 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이온큐죠. 이름부터 그냥 아이온입니다. 아이온큐나 컨티뉴 같은 회사들이 네, 이온 트랩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온 트랩의 그냥 대표적인 사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지만 얘는 플래너 일렉트로이드라고 해서 이제 평면 그래서 이 평면이 있으면 평면에서 DC 절교랑 RF 신호를 이용해서 이거 라디오 프리퀀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 양자 이 이온들이 멈춰 있을 수 있게 또는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래너 일렉트로이드의 원리이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조금 글자가 깨지긴 했는데 얘가 이온이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 이제 아tom 클라우드가 있고 여기를 레이저로 이렇게 잡아준다. 그럼 여기서 멈춰 있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트랩의 장점 세 가지를 짚고 가자면 네, 긴 결맞음 시간을 가진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그 이유가 일단은 보진공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보진공은 주로 이제 이온 트랩에서 사용하는 보진공은 주로 10의 마이너스 11인가에서부터 15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보진공이죠.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실험실, 저는 이제 이투에서 자주 실험실을 돌아다녔는데 보면은 되게 고진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보통 10의 마이너스 9제곱 내지 8제곱부터를 고진공이라고 하는데 정말 초고진공에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파티클이 거의 없는 이온만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저희가 지금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여기 다 공기가 차 있잖아요. 그럼 공기 분자들에 의한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징이 되고, 그다음에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원자 자체의 에너지 레벨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리소그래피라고 그러니까 이 판에다가 그걸 심어요. 그러니까 그려요, 그거를. 저희가 그림 그리듯이 그 판에다가 이 소자를 새겨서 만드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띄워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브리케이션 과정에서의
획색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결맞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뒤에서 또 말을 할 거지만 초에서 최대 분단위까지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제가 계속 초전도 큐비트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결맞음 시간이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지금 밀리세컨드 단위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초 내지는 분단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높은 게이트 충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실도라는 것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에서 그 충실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오류를 적게내냐. 예를 들면 이제 99.999%의 충실도를 가진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만 번을 돌렸을 때 한 번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게이트가 지금 현재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단일 큐빗 게이트 하나를 돌렸을 때 이 정도 이유고, 이중 큐비트 게이트라고 하면은 그 큐비트 두 개가 서로 이제 뭐 얽혀 있든지 아무튼 두 큐비트를 동시에 다루는 게이트들 같은 경우는 네, 충실도가 99.9%로 조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삼중 게이트 3개짜리를 이용하는 토플리 게이트나 아니면은 이런 단일 큐빅 게이트도 하나만 돌리면 거의 오류가 날 것 같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회로를 짜면 이거 하나만 하고 따라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만 개를 돌려버리면 한 번 오류가 무조건 나는 그런 꼴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충실도는 계속해서 높여가야 되지만 현재 있는 플랫폼들 중에서 되게 높은 충실도를 가지고 있는 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완전 연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어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또 초전도 큐빗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빗이랑 큐빗 사이를 저희가 커플러를 통해서 연결을 해요. 커플러로 인덕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캐패시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두 개를 각각 연결을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로 인터랙션을 다 그냥 이온이면은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컨트롤하기가 쉽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냥 플롱 인터랙션으로 다 된다. 어떤 특별한 복잡한 장치가 있지 않더라도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런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도체는 마이크로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1초에서 1000초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IBM은 조선소체로 되게 유명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체는 IBM이나 구글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언급하고 가자면 이게 말고 요새 또 핫하게 뜨고 있는 게 중성원자도 이제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온 트랩에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온 트랩의 이제 큰 문제는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것들, 다른 플랫폼에도 비슷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1번 내지는 3번인데 게이트 연산 속도는 그 이온 트랩이 가지는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코일런스 타임 게 이온 트랩의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게이트 연산 속도가 느려버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이트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되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번 노이즈부터 살펴보자면 이온 트랩은 기본적으로 전자기장을 이용을 합니다. 전자기장을 이용을 하는데 이 전기장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되는데 외부에서 이제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이제 저희가 의도치 않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이온들이 움직이겠죠. 이온 안의 전자들이. 그래서 이 결맞음 시간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큐비트를 직접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빠르면 모셔널 엑사이테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큐비트가 직접 이제 1번 큐비트, 2번 큐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큐비트를 폰온이라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폰온은 이 레티스에서 있는 이 각각의 그 입자들을 폰온 정도라고 단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 진동하는 격자의 기본 단위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그 폰온이란 것과 이제 그걸 사이에 두고 이온들이 인터랙션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이제 없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 빠르면 노셔널 익사이테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원점 숫자 분리학을 들으시는 분들이 몇 번 보이시는데 거기서 이제 배운 아디어베틱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 뭐 이제 히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저희가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 스테이트를 쭉 가지고 가려면 이제 천천히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디어베틱을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 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주파수대가 메가헤르츠입니다. 메가헤르츠인데 이게 보통 저희가 다른 플랫폼들은 기가헤르츠 단위에서 연산을 하거든요. 근데 메가헤르츠 단위이기 때문에 좀 느리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노세컨드 단위인데 이제 이 이온 트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싱글 큐빅 게이트 얘기인데 싱글 큐빅 게이트 연산 속도가 평균 한 1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이제 큐빅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까지 이제 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우 매우 길다. 그리고 그 확장성의 한계인데요. 앞에서 그런 말한 거랑 조금 상충되는 말이긴 한데, 이제 앞에서 제가 연결 자체는 쉽다고 했는데, 근데 하지만 그냥 자체로 늘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으면 이제 어쨌든 플러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한 번에 제어는 가능하나, 이걸 그럼 제어하려면 가장 기본 조건이 이온을 트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트랩을 하려면 이렇게 레이저로 정밀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레이저 시스템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원리를 좀 파고 들어보자면 이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가 그 동적인 전자기장을 사용하는 가장 이제 큰 이유가 언쇼의 법칙입니다. 셰뮤얼 언쇼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셰뮤얼 언쇼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정적이적인 상호작용만으로는 정적인 평형을 유지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정적인 평형, 그러니까 즉 이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그냥 이런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절대로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떤 짓을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기 역학 시간에 배우는 이 친구는 람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람플라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하면은 이제 전기장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 포텐셜의 두 번 델을 취한 값이 0과 같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 포텐셜이 x, y, z 세 방향을 모두 가지겠죠. 그러면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세 방향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세 방향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겠죠. 최소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하나가 음수면 안 된다. 음수면 왜냐면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기부터 그냥 가만히 두면 X, Y, Z 최소한 세 방향 중에 하나는 발산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얘를 트랩해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도망가는 거를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도망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이제 방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은 얘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적으로는 평형을 유지할 수 없지만 동적으로는 유지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폴 트랩이고요. 폴 트랩을 만든 폴이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탔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노벨상을 탔고요, 이걸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얘 손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아래쪽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막 도망을 가려 하겠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것도 바꿔버리면 이제는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힘을 받는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얘가 도망을 가지 못하고 이 세 방향으로 다 안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폴트랩. 네, 그거고요. 그래서 트래핑, 안티 트래핑이라고 얘기를 한 게 트래핑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얘가 이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여기를 멈춰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트래핑이고 안티 트래핑이 반대로 탈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 면 이제 사중극자 동력학적 포텐셜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 엄청 이제 수식적으로 복잡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정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 프리퀀시를 저희가 가하고 그럼 그 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건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마티와 방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줬다. 그래서 폴트랙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의 정의를 형성을 해서 그 이 포텐셜 안에 가둬두고 마티어 방정식을 기반으로 풀어진 이 전압과 주파수를 가지고 안정성을 최대한 만들어 보는 그런 게 이제 보완된 트래핑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에 패닝 트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폴 트랩은. 근데 패닝 트랩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다르지는 않고 근데 이제 앞에 폴 트랩과 조금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는 전기장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 있도록 하는데 얘는 자기장을 잘 가서 이렇게 이 안에 어디가에 이제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트래핑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폴트랩이라서 폴트랩 정보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이거 말고 이제 뭐 패닝 트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너 트랩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랩까지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온 트랩은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하냐? 이제 이온 트랩을 포함한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의 제가 아는 양자 컴퓨터 구현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펄페어하고 큐빗을 준비하고 작동하고 매저먼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 이온 트랩에서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온을 생성을 해야겠죠. 그 이온이 생성이 돼야 포획을 하니까. 그래서 이온을 잘 생성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이온은 리튬 또는 이터뷴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사용을 하고 저도 정확하게 왜 그걸 사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포획을 합니다. 포획하는 방식에 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펄트랩이나 패닝 트랩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냉각을 합니다. 냉각? 왜 갑자기 냉각을 하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큐비트를 만들 때 마음대로 상태가 익사이트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얘가 작동을 해야 저희가 컴퓨터 연산으로서 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다루기 쉬운 스테이트가 뭐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냉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안정된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내려가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걸 그라운드 스테이트까지 낮추기 위해서 냉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냉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왜 냉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냉각을 하지 않으면 이 열적인 요동 있잖아요. 저희가 열이 있으면은 이제 그 KBT만큼의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근데 그 에너지가 이 밴드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보다 더 크면은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열적인 요동 때문에 스테이트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하는 마이크로파와 레이저에 의해서만 얘가 이제 익사이트 되고 그다음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냉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냉각도 했고 이온도 포획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스테이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온들은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큐비트 초기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놔두주는 게 이제 큐비트의 초기화 과정입니다. 초기화 과정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쉽진 않아요. 초기화를 하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N, N0, N1, N2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과 다르게 실제로는 이 이온이 가지는 에너지 레벨은 좀 더 다양합니다. 계속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내려주고 양자 게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양자 게이트를 어떻게 수행하냐? 그냥 그거는 네,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의 방법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냥 일단은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일부러 익사이트를 시켰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 스테이트의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이 돼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얘가 에너지 스테이트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려가는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이제 리드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것은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를 이제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데요.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는 이제 그냥 스트럭처 아니고 파인 스트럭처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이제 하이퍼파인 스트럭처인데요. 이제 전자 스핀과 가운동량이라고 하면은 가운동량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돌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전자도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동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가운동량과 전자가 근데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본인들의 스핀을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그 회전 사이에 인터랙션을 고려한 게 파인 스트럭처. 근데 그 파인 스트럭처에서 좀 더 나아가서 또 본인의 뭔가를 가지고 있죠. 계속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핵의 스핀까지 고려한 게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다 간단하게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요. 네, 그 그림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져 있지만 이제 이런 복잡한 그러면은 저희가 보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N이 0은 될 수 없죠. N이 1부터 출발하는데 N이 1에서 2, 3 그러면 세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 스핀에 따른 자이 과운동 스핀과 과운동량에 의해서 또 스플리팅 되는 거, 그 얘까지 스플리팅 되는 거 하면 정말 많은 스테이트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왜 쓰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잘 쓰면은 그 코어런스 타임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를 이용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얘는 외부 전기장에 조금 덜 예민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와 레이저를 통해서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굳이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는 이제 저희가 게이트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게이트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 싱글 큐빗 게이트가 큐비트 하나예요. 큐비트 하나로 본인이 그 이제 이 큐비트 본인이 본인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 거냐가 이제 싱글 큐빗 게이트가 작동을 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라비 오실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라비 오실레이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0과 1 상태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트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이 오실레이션 하는 진동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가 왜 일어나는지는 이제 너무 복잡해서 뺐고요. 작동을 그냥 요런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코사인과 사인파에 의해서
삼각함수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이 라비 오실레이션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인파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정도의 각속도를 가지고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일 상태를 계속 완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실질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가 이제 X 게이트를 예로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X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라는 상태가 들어가면 1이 되는 거고, 1이 들어가면은 0이라는 상태로 바뀌는 그런 이제 연산자인데, 지금 보면은 러프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0이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때문에 X 게이트가 얘가 X 게이트구나. 이 라운드 릴레이션을 통해서 0을 저희가 처음에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게이트를 구현하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시면은 이 해밀턴에서 네, 여기는 요 y 앞에 붙어 있는 얘가 보면 얘가 이제 시그마 x가 x 게이트고 얘가 이제 y 게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도 사인 파이와 사인 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잘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럼 z는 어디 갔지? z는 x와 y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밀토니안에는 x와 y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투 큐빅 게이트는 어떻게 하냐? 투 큐빅 게이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얽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밑에 보이시는 이 게이트가 이제 소렌슨 게이트라고 하고 얘가 시랍졸러 게이트라고 하는데 두 개가 이제 얽힘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스테이트가 있고 이 정도의 얽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전이를 시켜서 이제 만드는 게 뷰러 소렌슨 게이트이고요. 그리고 시락 졸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톤원 상태가 그 전기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파를 가하잖아요. 그럼 그 마이크로파를 공통된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도 역시 정의를 시키면서 이제 이게 얽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온이니까 쿨롱 인터랙션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실 얘는 정확하게 이쪽은 아니고 제가 사진을 좀 깔끔한 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중성 수소에 대한 그 스트럭처긴 한데 이제 여기서 013 보시죠. 01 두 개를 보시면은 이제 ES에서 F는 1인 상태 여기서 F 같은 경우에는 그 핵의 스핀과 그다음에 전자의 토탈 스핀을 대적한 값으로 그걸 다 고려한 핵폭발 스트럭처에서 쓰는 패턴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1 상태에서 여기로 정의를 해요. 이 정의하는 것도 이제 뭐 어떤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나면은 이제 셀렉션 룰이라고 해서 특정 상태로만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EP에 여기로 정의를 합니다. 요 상태로 이제 정의를 했다가 근데 이게 전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얘가 떨어지면서 스캐터링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포착하면은 얘가 사실은 여기 있었구나. 근데 여기 있는 스테이트는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올릴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에 여기로는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에너지 그 마이크로파를 가했을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은 얘가 익사이트 됐다가 떨어지는구나. 그럼 원래 이렇게 있구나. 이거 여기 있는 거는 안 나왔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였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리더 방법은 조금 보면은 처음 보면 뭐 나오면
나오면 1이고 안 나오면 0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많은 플랫폼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냥 딱 열고 0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이온 트랩이라는 게 전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이온을 포획해 놓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이 포획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게 폴트랩이다. 그리고 게이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싱글 큐빅 게이트는 라비 오실레이션 그리고 저기 투큐빅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킴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이용을 하거나 플론 인터랙션을 이용을 한다. 리더하고 당경은 이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여서 에너지의 방출을 측정해서 알게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의응답은 잠시 줌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